이번 시간에는 그 신살 중에서 음양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양살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음양차착살과 이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성격상으로. 그런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음양살이라는 것은 그 음과 양의 대비가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음과 양의 대비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따른 어떤 그 이성 문제라든가 또 성격상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 음양살은 이것이 이제 태동하게 된 근거는 그 오행 중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진오행 또는 뭐 정오행 이런 거를 쓰는데 이 중에서 나분모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오행 중에서 오행이라는 목화토금수 중에서 나분모행. 그러니까 60갑자를 소리가 나는 거에 따라서 재분류를 했을 때 뭐 갑자 을축, 을축은 뭐 갑자 을축 그다음에 뭐 병인 정 병인 정묘 뭐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이렇게 묶어서 소리가 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 을축은 해중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하면은 60갑자를 이렇게 두 개씩 묶었으니까 오행이 30개 종류의 오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분오행은 소리를 가지고 60갑자를 소리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음을 이제 궁상각치우라는 음을 배정해 가지고 분류한 오행이기 때문에 이 오행이 5가지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60갑자를 나분모행 소리가 나는 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30가지가 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목인데 목의 종류가 여러 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의 종류가 예를 들어 목이면은 뭐 대림목이라든가 또는 뭐 상자목이라든가 평지목이라든가 또는 뭐 송백목이라든가 성류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목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죠. 5가지가 나오죠. 5가지 목의 종류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수도 마찬가지예요. 수도 뭐 장류수라든가 뭐 대개수라든가 대해수라든가 뭐 가나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수가 그러니까 수의 강약 오행 각각의 목화토금수의 강과 약 또는 그 형태 모습이죠. 모습 상징할 뭐 그러니까 강약이나 모습 형태를 가지고 여러 개 형태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나분모행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목화토금수는 그냥 목이면 다 목이고 화면 다 화지만은 나분모행에서는 목이 다 같은 목이 아니라는 거죠. 목 중에서도 이제 큰 나무 그러니까 대림목 대들보 같은 데서는 대림목이 있고 또 상자목도 있고 평지목도 있고 송백목도 있고 뭐 석류목도 있고 이런 식으로 목의 종류가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있는데 목의 강약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강약과 모습이 다 다를 수 있다. 강약과 모습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행을 다 다르게 분류를 하면 30개 종류로 60갑자를 30개 종류로 각 오행을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분오행입니다. 자, 이 나분오행에 근거해 있는 신살이 바로 음양살이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음양살이냐 하면은 남자는 병자 일주 일주로서 남자는 병자 일주, 여자는 무오일주가 되면은 이것이 이제 음양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엄밀하게 남자는 이제 병자, 여자는 무오라고 하지만 이것과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병자 일주와 무호 일주는 대체적으로 음양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성향적으로도 좀 비슷하게 나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남자 병자든 뭐 여자 남자 무호든 여자 병자 하여튼 병자나 무호 일주 이것은 다 음양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도 크게 뭐 많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꼭 남자 병자 여자 무호라고 구분하지 말고 그냥 병자 일주와 무호 일주는 음양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파악해도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 놓겠습니다. 일단 음양살이 있으면은 음과 양의 극명한 대비 현상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이제 남자 병자와 여자 무호를 음양살이라고 특히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 음양살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결혼 생활에 풍파가 있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기복이 있다는 거죠.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의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이성에 대한 욕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이 음양살이 구체적으로 되고 왜 이것들을 음양살이라고 하는지, 음양살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양사를 보면은 이제 나분모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 간하수라는 게 있고 천상화라는 게 있는데, 간하수라는 거는 땅 속에 흐르는 물을 말하거든요. 계곡에 흐르는 물 또는 땅 속에 지하수를 말합니다. 지하수 또는 안개나 구름 같은 이렇게 아직은 미약한 수인데, 그러니까 수 중에서 가장 약한 수죠. 약한 수를 말하기 때문에 지하수도 되고 안개 같은 것도 되고, 그렇지만 장차 강한 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이제 간하수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나분모행상으로. 나분모행수 천상화라는 건 하늘에 있는 불이기 때문에 이건 태양이죠. 태양, 양 중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극양의 상태예요. 정양이고 극양. 정양이고 극양, 이거는 이제 정음이고 극음이죠. 간하수는 정음이고 극음이지만 천상화는 태양, 대표적인 태양이고 불 중의 불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성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분 오행상으로 60갑자에서 간하수와 천상화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이랬을 때 간하수에 해당되는 것은 병자와 정축일주가 해당이 되고, 무호와 기미는 천상화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다가 이 모든 뭐 병자, 정축, 무호, 기미가 모두 음양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간하수 중에서 병자와 그 다음에 천상화 중에서 무호, 요 두 개를 이제 그 음양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상화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 중의 불이죠. 강력한 양기를 띠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있게 되면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병자일주나 무호일주가 되면은 모두 복잡한 이성관계를 갖기가 쉽습니다. 첫째. 두 번째, 남자는 아름다운 부인을 얻고 여자는 아주 잘생긴 남자와 인연을 맺어서 이제 결혼할 때도 그런 미남 미녀가 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주죠. 병자일주와 무호일주는. 그러니까 잘난 남자와 잘난 여자를 서로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병자일주다 그러면은 아주 예쁜 여자를 얻게 되고, 또 그 여자가 무호일주다 하면 일단 남자가 외모적으로는 아주 잘생긴 남자를 만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성격적으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음양살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음양의 극단적 대비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음양살이 되려면 남자는 병자일주가 되고 여자는 무호일주가 될 때 음양이 그게 되기 때문에, 왜냐, 병자일주는 간하수라 그래서 아주 약한 물, 그러니까 음중의 음이죠. 이것은 음중의 음이니까 지하수라든가 안개 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미약한 물, 그러니까 음이죠. 음중의 음. 음중의 음이 음이니까 음중의 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병자인데, 남자가 병자일 줄 아는 것은 남자 자체가 양이니까 양이 아주 극음 상태의 그 음을 보는 거예요. 병자일 줄 아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음과 양의 대비가 극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이제 만약에 병자일주다 그러면 일반 여자가 병자일주보다 더 강하게 나오겠죠. 병자의 그 정관성, 일지 정관성이. 그래서 일지의 정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병자일주라면은 정관성으로 해서 뭐 자존심이나 명예, 남의 눈치를 살핀다든가 조심조심 뭐를 한다든가 자기 관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절제력이 굉장히 좋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자가 무호일주가 되면은, 여자는 본래 음인데 음인 여자가 이제 정양 또는 극양이죠. 무호는 극양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음양의 대비가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오화가 이제 정인인데 정인성이 잘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가 병자일 줄 아는 것은 정관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고,
이 음양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음과 양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관계로 여자가 무호일주가 되면 정인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정관성으로 인해서 절제력이라든가 자존심이나 남의 눈치를 살핀다든가 뭐 꼬장꼬장하다든가 하는 그런 현상이 잘 드러난다는 얘기고, 여자가 이제 무호일주면 일단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정다감하고, 그러니까 정인성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사람은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단호하게 자른다든가 이런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로 인해서 이제 복잡한 이성 관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남자 병자 일주가 그냐면 병자 일주가 이제 특히 남자일 경우에는 음양의 대비도 적절하게 드러나지만은 이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자수는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을 잘 자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번식과 관련된다는 겁니다. 번식과.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남자는 이제 바람둥이가 되기도 쉽고 복잡한 이성 관계를 가지기가 쉽죠. 그래서 물론 이제 남자 자체가 본래 양인데 병자일주가 되면 음양의 극단적인 대비가 일어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런 그 병화가 자수를 따뜻하게 해서 씨앗을 자라게 하는 그런 성향으로 해서 많은 이제 복잡한 이성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되고, 성격적으로는 이렇게 본래 남자가 양인데 병자일주 되면 음양의 극단적인 대비를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정화, 자수라는 정관성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심하다든가 그 은밀하게 뭔가를 추진한다든가 또 계산 마음속에 계산을 한다든가 꼼꼼하고 뭐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여자가 이제 무호일주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제 굉장히 힘이 있어요. 무호일주는 병자일주와 다르게 화기 양기가 굉장히 강한 화생토에서 양기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행동력이 아주 강하죠. 뭐 추진력이나 행동하는 거는 좋은데 정신력은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약하니까 욕망에 대한 자기 통제 역할이 굉장히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끊고 맺는 거 이런 거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거나 이러면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무호가 되면은 또 그 본래 여자 자체가 음이죠. 여자라는 건 음이니까 음인데 무호는 극양이라는 말이에요. 극양을 만나게 되니까 음양이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서 그런 현상, 정인성, 그러니까 일지오화의 그 정인성이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오화는 도화죠, 도화. 또 병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병자 자수도 도화입니다. 그러니까 도화성이 강렬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무호일주면은 이제 많은 이성 관계를 이제 경험하기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욕망에 대한 통제도 잘 안 되지만 무호는 굉장히 건토예요. 메마른 흙이니까 이 메마른 흙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수 기운을 찾게 됩니다. 물 이게 굉장히 건조한 사막과 같은 상태니까 수를 찾으니까 이제 재성을 찾는 거죠. 재성. 여자 무호일주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기가 쉽고, 또 목을 그립니다. 이게는 이제 황무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황무지가 있는 거는 이제 쓸모없는 땅이기 때문에 나무라는 거는 이제 여자가 무호일주에 목을 찾는다는 것은 관성을 찾는다는 이런 얘기도 됩니다. 관성.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건 육신적으로 우리가 남자죠, 남자. 그래서 수와 목을 그리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자 무호일주는 이제 많은 남성과의 어떤 썸씽 또는 인연을 맺게 되는 이제 그런 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런 것이고, 꼭 뭐 남자가 병자 일주이고 여자는 무호 일주라야 음양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병자 일주와 무호 일주는 대체적으로 음양살적인 현상이 드러나는데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음양살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음양살은 이제 나부모행에서 시작했다는 거, 나부모행의 근거를 두고 있는 신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남자는 병자일주, 여자는 무호일주이면은 그 음양살입니다. 음양살이기 때문에 이 음양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관계로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꼬장꼬장한 사람이죠. 남자 병자 일주는 아주 조심하고 눈치 살피고 꼼꼼하고 그런 거고, 여자가 무호일주면 굉장히 용감합니다. 용감하면서도 이제 성격적으로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런 성향이 나오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서 결혼 생활이라든가 많은 복잡한 이성 관계 또는 그런 거에 대한 욕망,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분류할 수 있고, 이거와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병자 일주와 무호 일주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음양살적인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양살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